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자산 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호화폐나 다른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법적 또 제도적인 환경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요, 단순히 기술적인 보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공감대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법과 제도가 지금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더 안전할까? 이게 주로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보호할 거냐? 이 질문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왔어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점차 성숙해지면서 이런 규제 환경을 이해하는 게 뭐랄까,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기술적 안정성이라는 바닥 위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기둥을 세우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돌아보면 암호화폐 시장 성장세가 정말 눈부셨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 높은 수익률에 대한 희망, 이런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요.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있었어요. 수많은 해킹 사건으로 투자자들이 자산을 잃기도 했고, 또 되게 정교한 사기 수법에 당하는 일도 정말 많았고요. 심지어는 멀쩡히 운영되던 거래소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고객 자산이 묶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특히 그 피해 규모가 수백억, 어떨 때는 수천억 원에 달했던 그런 큰 사고들은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죠.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대부분의 주요 규제가 이런 큰 사건, 사고를 겪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도입됐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게 부각됐고, 이게 각국 정부가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된 셈이죠. 결국 기술적 보안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힘들고, 이걸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결국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법적인 안전망 구축이 정말 필요해진 거군요.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 상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커스터디, 그러니까 수탁 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 같아요.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거래소나 수탁 업체들한테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좀 무거운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더 파헤쳐 볼까요? 예를 들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객 자산의 보관 방식이에요. 고객에 맡긴 가상자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인터넷이랑 완전히 분리된 환경, 즉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이건 온라인 해킹 공격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원천적으로 보호하려는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해킹이나 전산장애 같은 사고로 고객 자산에 손실이 생기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면책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더 이상 기술적 문제였다. 이런 변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콜드월렛 보관 의무나 배상 책임 말고도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 인증 획득 같은 보안 요건 강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ISMSP 인증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 보안 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해서 관리적, 물리적 보안 체계 전반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인증 제도거든요. 이걸 통과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사업 운영 현황이나 재무 건전성 같은 거를 금융정보분석원, FIU 같은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미리 감지하려는 목적이죠. 그렇군요. 콜드월렛 보관 배상 책임, ISMSP 인증, 당국 보고 의무까지 확실히 예전과는 배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의 틀이 아주 촘촘해진 느낌이네요. 네, 이게 갖는 의미는 단순히 몇 가지 의무가 추가됐다는 것 이상이에요.
이전까지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가 좀 기술 중심적인 보관 대행 서비스로 여겨졌다면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제도권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 감독과 법적 책임을 요구받게 된 겁니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기술적으로 보관하는 걸 넘어서 그 자산에 대한 법적인 보호 책임을 명확히 받은 셈이죠. 더 넓게 보면 이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 시장을 점진적으로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그리고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리되는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인 거죠. 국내 상황이 이렇게 제도권 편입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해외 주요국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다른 나라들도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각국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점이 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먼저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 미국을 좀 보죠. 미국은 아직 딱 하나로 통일된 연방 법률보다는 기존 금융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 SEC하고요. 네. SEC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있죠. 네, 맞아요. 그 기관들이 각자 관할권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적격 수탁기관, 영어로는 Qualified Custodian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랑 거의 같은 수준의 높은 자본금 요건이나 예금보험 비슷한 수준의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통해서 보관된 자산이 진짜 있는지, 관리는 잘 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사받도록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네, 그건 자산의 안전한 보관뿐만 아니라 해당 수탁기관의 재무적 안정성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네요. 그렇죠.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연합, EU는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 EU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안 바로 미카를 마련해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카요? Markets in Crypto Assets. 네, 이 미카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특정 가상자산 발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논의의 핵심인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 CASP라고 부르죠. 크립토 애셋 서비스 프로바이더.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제 틀을 제시해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 의무 강화, 예상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설정, 그리고 해칭이나 운영 실패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내부 통제 및 보안 절차 마련,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차익 거래를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와 일본은 비교적 일찍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왔어요. 특히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 싱가포르는 MAS, 일본은 FSA 같은 곳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초기 시장 형성 단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 감독 틀 안에서 산업을 키우려는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금 세탁 방지 AML,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규정 준수 여부도 라이센스 발급의 핵심 기준이 될 거고요. 이렇게 각국의 구체적인 규제 방식, 미국처럼 기존 금융법 틀을 확장 적용하거나 EU처럼 포괄적인 새 법률을 만들거나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라이센스 제도로 직접 관리하는 등 세부적인 접근법에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차이 너머에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즉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 이상 기술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실험적인 공간이나 규제 피하기 위한 변방 시장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책임감 있게 통합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고민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는 결국 신뢰 구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규제 환경 하에서 실제로 디지털 자산 금고,
즉 커스터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아까 한국 사례에서 일부 언급되긴 했지만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핵심적인 법적 책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단순히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한 지갑에 보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의 명확한 분리, 영어로는 segregation이라고 하죠. 고객이 맡긴 디지털 자산은 회사의 고유 자산과 법적으로나 회계적으로나 명확하게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건 만에 하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자산이 회사 빚 갚는 데 쓰이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분리 관리. 그렇죠. 둘째는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입니다. 만약 해킹 공격을 받거나 내부 직원 실수, 시스템 오류 등으로 고객 자산이 도난, 분실, 되거나 접근 불가능 상태가 되는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요. 이걸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즉시 관련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규제 당국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 차원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실질적인 손해배상 능력 확보입니다. 단순히 책임지겠다는 말뿐인 약속을 넘어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고객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충분한 규모의 배상 준비금을 쌓아두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전망, 재정적 완충 장치를 갖추라는 요구인 거죠. 그렇군요. 자산 분리, 사고 보고, 그리고 배상 능력 확보,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법적 책임이군요. 네, 이게 과거 커스터디 서비스의 주요 경쟁력이 얼마나 정교한 암호화 기술을 쓰고 해킹을 잘 막느냐 하는 기술적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이들 업체가 디지털 자산에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 명확한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신탁 의무와 비슷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변화예요.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런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능력, 특히 충분한 재무적 안정성과 보험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디지털 자산 금고, 즉 커스터디 서비스와 관련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논의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들이 더 이상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 공백 상태로 두지 않고 시장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계속 도입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추세입니다. 둘째, 이런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탁업체, 즉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자는 이제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에요. 고객 자산 보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금융 관련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점점 더 강화하게 되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기술적 역량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법규 준수 능력과 책임 이행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시거나 관련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해당 업체의 기술적인 보안 수준, 콜드 월렛 운영 방식의 안정성이나 ISMSP 같은 보안 인증 획득 여부,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그와 더불어 이 업체가 해당 국가의 법적 규제 요건들을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여러분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배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요약입니다. 덧붙이자면 앞으로 디지털 자산 금고,
그러니까 커스터디 서비스 산업의 핵심적인 경쟁 우위는 단순히 기술 그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확보되는 신뢰, 그러니까 기술 못지않게 어쩌면 기술보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뛰어난 기술적 보안은 이제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전제 조건, 즉 필수 조건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 규제 준수와 투명한 운영,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 이행 능력이라는 법적 신뢰가 더해져야만 비로소 고객들이 안심하고 자산을 맡길 수 있는 진정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결국 기술과 법규 준수라는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루며 함께 굴러가야만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여러분의 자산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죠. 네,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자산 금고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환경이라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때로는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는 분명 필요한 방향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강화가 지나칠 경우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기술이 가진 혁신의 잠재력을 위축시키거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틀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여서 더 많은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 전체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거라는 기대 또한 공존하고 있죠. 이처럼 기술 혁신 촉진과 투자자 보호 강화, 그리고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때로는 서로 부딪힐 수도 있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요.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